반사 수거 모드, 영어로 리플렉션 모드는 사실 여러 군데 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그 글 쓰는데 적용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 모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에이전트가 협동해서 처리하는데 하나는 제너레이터고 그 다음은 리뷰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제너레이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학생을 대표하는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고 리뷰어는 선생님을 대신하는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글을 써와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내렸을 때 학생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면은 선생님이 그거를 검토하고 그런 역할이 바로 그 리플렉션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에이전트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서는 절대로 엔터 키를 이용해서 쿼를 하지 않고 넥스트 G, 넥스트 R 버튼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써보시면은 정말로 LLM이 꽤 제너레이티브 AI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다시 에이전트 앱을 보여드리는데요. 그 반사 수거 모드, 리플렉션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일단은 보강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런 단추가 나오는데 이것을 누르셔가지고 그 리플렉션 모드로 가시게 되는 거고요. 다시 일반 모드로 가서 리플렉션 모드에서는 사실은 이 LLM 모델만 의미가 있고 딴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폰트 바꾸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 가지고 바꿔줄 수 있으니까 굳이 이것을 안 쓰셔도 되겠죠. 어떻든 다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 LLM 모델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GPT 4.1을 사용하는 걸 하고 리플렉션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또 타이틀 블락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빼버리고요. 그리고 리플렉션 모드에서 가능하면 그 작업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리사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리사이징이 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각각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너레이터 지시문이고 그 다음은 리뷰어 지시문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맨 처음에 사용할 제너레이터의 그 요청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생 역할을 하는 데 대한 어떤 지시사항이든지 요청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이제 입력이 되면은 우리가 넥스트 G로서 여기다가 출력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 얻은 것을 다음에는 입력으로 해서 리뷰어가 요거 입력하고 요 지시사항을 같이 사용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든 출력은 또 다음번에는 제너레이터가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만드는 거고 또 리뷰어는 여기 제너레이터 만든 출력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다시 여기다가 출력을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름을 반사 수거 모드라고 붙여진 거는 영어로 이제 리플렉션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리플렉션 모드고 반사 수거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워드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워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겠습니다. 맨 앞에. 이것은 이유는 나중에 다시 또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굳이 이 숫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만 그 워드 파일을 만드는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할 때 사용할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출력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출력을 만들었고요. 다시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입력으로 해서 그 리뷰어가 출력을 여기다가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도 이제 1번이라고 붙여서 또 입력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리뷰어가 여기다 출력을 했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사이클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도 2로 하고 앞에 것들도 2로 바꿔서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2, 여기도 2 다 이렇게 하고 다시 제너레이터가 출력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너레이터가 또 출력을 얻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것을 리뷰에 입력으로 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리뷰어가 또 두 번째 출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여기 아까 2가 있었는데 2가 없어진 것만 해도 새로운 출력이 나왔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사이클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를 넣고 이것도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제너레이터가 세 번째 출력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다시 리뷰어의 세 번째 입력으로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리플렉션의 출력도 얻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워드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워드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문학적 영향에 대해서 엑세이를 작성해 보라. 이렇게 과제를 주셨다고 하면은 학생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글 작성 비서로서 3단락 에세이를 작성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을 당신의 최선을 다해 작성하세요. 사용자가 비평을 제공하면 이전 버전을 비평을 반영하여 수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제공되는 글을 비평하는 비평가입니다. 제공되는 글을 내용, 스타일과 필요하면 역사, 문화적 배경,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 비평을 제공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너레이터 가지고 얻은 출력은 이렇게 어느 정도 됩니다. 제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뭐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 어떻든 이렇게 그 LLM이 상당히 충실하게 그 우리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 제너레이터 AI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LLM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입력으로 해서 리뷰어가 앞에 있는 그 지시사항을 따라서 또 이렇게 비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꽤 많이 이런 식으로 그 잘 나름대로 나눠서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이니 뭐 이런 걸 하고 꽤 많이 잘 그 비평을 하고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부도 하고 뭐 구체적 사례도 쭉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꽤 아주 훌륭하게 비평한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데 뭐 여기서 글을 일일이 다 쫓아갈 수는 없고 이렇게 아주 그 LLM이 비평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역할을 하는 그 에이전트가 뭐 상세한 내용은 시간을 두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떻든 요런 거 가지고 이제 다시 입력으로 해서 또 제너레이터가 두 번째 출력을 나름대로 좀 수정된 버전이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그 첫 번째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한참 했는데 다시 요것을 입력으로 해서 또 두 번째 리뷰어가 비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사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제너레이터고 리뷰어고 이렇게 처리하는 속도를 시간을 보면은 리뷰어 쪽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뭐 그것은 이제 이 리플렉션 모드에 따라서 하는 게 항상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이러한 주제로 저희가 과제를 냈을 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참 아주 꽤 길게 비평을 했습니다. 뭐 제가 어떤 문학적인데 잘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쪽으로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 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하게는 비평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꽤 대충 보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풍부하게 글을 썼다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확실히.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한참 글이 한참 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입력으로 해서 제너레이터가 또 나름대로 다시 그 이렇게 수정하라 비평한 걸 이용을 해서 또 다시 글을 만든 거죠. 이렇게 이번에도 뭐 상당히 반영해서 꽤 여러 가지로 더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맨 처음 글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늘어났죠. 이제 리뷰어가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쭉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사이클을 돌려도 되는 겁니다. 뭐 그게 뭐 5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품질을 보시고 판단해서 끊으실 필요가 있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워드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워드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은 제가 아까 그 번호들을 붙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풋 히스토리 내비게이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그 인풋들 그것이 이제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 제가 어떤 것을 썼는지를 내비게이션을 여기는 업다운 에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고 맨 처음에 우리가 한 줄짜리였었죠. 네, 이렇게 가고 이게 계속 업 에로를 치면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제너레이터가 출력한 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되니까 제가 2라고 붙인 거고 그때 요거 내비게이션을 하면은 사실은 요거하고 연동되는 거는 요 제너레이터니까 요거하고 같이 번호가 이렇게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요거고요. 세 번째 요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요걸 토대로 해서 요거 내용을 카피해 가지고 그 워드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죠. 요런 번호가 없으면은 좀 헷갈립니다. 사실 이게 몇 번째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제너레이터 창에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리뷰어 창이고 여기는 제너레이터 창이죠. 출력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은 여기서는 업다운 에러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요 버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할 때 사실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색깔이 없습니다. 1 이렇게 나올 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서부터는 색깔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이제 또 뒤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녹색하고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새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 노멀 모드에 있는 것도 같이 여러 가지 한 것들이 싹 지워지고 새로 시작이 되는 거고 요 세션 새로 하기는 여기 리플렉션 모드에서 한 것만 새로 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가 싹 지워지고 앞에서 하는 내용들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클리어는 요 제너레이터 지시문, 리뷰어 지시문은 앞에 그 보강 모드, 오그멘티드 모드에서 한 것처럼 그때는 이제 추가 지시 사항이었었죠. 그런 거가 계속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사용자가 수정을 하지 않는 한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물론 어떤 사이클에서 여러분이 이거 바꾸시고 싶다 그러면 바꾸신 내용을 여기다 입력하시면은 그거 반영해서 이제 제너레이터든지 리뷰든지 출력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고 요것을 이제 지우시려면 요 클리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요것도 클리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실 때는 어떻든 요거를 누르시면은 지금 한 것들이 싹 아예 없어집니다. 그 새로 시작은 앞에 노멀 모드까지 없어지니까 여러분이 뭐 상당히 공들여서 하신 문서 분석 결과까지도 싹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노멀 모드에서 그 출력 얻은 것들도 같이 날아가니까 그것은 이제 항상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